그러니까 실제 실거주 하려는 사람, 실거주자만 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안녕하세요. 직방TV 철수여신 제네시스입니다. 이제 6월이 됐습니다. 특히 2021년 올해 6월은 부동산 세금 쪽으로도 아주 중요하고 의미 깊은 그런 달인 것 같은데, 아마 작년부터 올해 6월만 되면 다주택자들 매물이 쏟아질 것이다, 이게 엄청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많이들 그렇게 좀 생각들을 하셨을 테고, 실제 주변에서도 이런 말들이 많았을 텐데요. 매물이 많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여러분들이 관련 내용을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올해 6월이 되면 바뀌는 세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통상 연초 그리고 연말 정도에 이제 바뀌는 세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연도는 좀 이례적으로 중간인 6월 달에 바뀌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네요.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주택을 갖고 계시는데 2년 미만 단기 매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도 끝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6월 부동산 세금으로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운명의 6월, 양도세 최고 82.5%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6월 달이 되면은 부동산 세금이 어떻게 바뀔지 제가 큰 꼭지를 몇 가지 가져왔으니까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6월 1일이 되면은 보유세가 이제 확정이 된다는 거죠. 6월 1일 단 하루 가지고 있으면은 1년치 보유세를 다 내야 됩니다. 자, 이날 보유한 자가 1년 보유세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특히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을 해서 올해부터는 최고 6%까지, 이게 6%라고 하면은 이렇게 좀 잘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 납부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게 엄청 큰 그런 숫자로 다가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종부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요. 특히 더 중요한 거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보유세가 계속해서 아마 많이 올라갈 겁니다. 특히 공동주택 공시가격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짧게는, 그리고 30년이 되면은 전체 시세의 90%까지 가져간다고 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도표가 작년 11월 달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었던 공시가격 로드맵 현실화율입니다. 공동주택 가격 구간별 현실화율 예상 추이가 9억 미만인 경우에는 2030년까지는 90%까지 끌어올리고, 9억에서 15억은 27년까지, 15억 이상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25년까지 시세의 90%까지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20억 정도 하는 아주 굉장히 비싼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25년이 되면은 90%, 즉 한 18억 정도가 공시가격으로 잡겠다는 거죠. 그 밑에 가격이 낮은 저가, 상대적으로 중저가 주택은 나하고는 해당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길게 봤을 때는 2030년이 되면 모두 다 이렇게 잡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공동주택처럼 길게 보면은 35년까지는 시세의 90%까지 가져가겠다는 게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게 한번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이로 인해서 구성이 되는 재산세 그리고 종부세 과표는 이미 올라간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1가구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를 좀 감면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럼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그건 뒤에 있는 세율을 좀 이렇게 낮춰줘서 이렇게 좀 깎아주는 겁니다. 일종의 약간 착시현상이라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재산세 과표와 세율인데, 재산세 과표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에다가 공정시작 가액비율 60%를 곱해서 구합니다. 자, 그런데 앞에 보시는 것처럼 공시가격이 시세의 한 90%까지 장기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이 자체만으로도 과표는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세율을 좀 한시적으로 조정해가지고 줄여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최종 세액이 약간 비슷하거나 좀 이렇게 내려갈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누구나 다 이렇게 해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1가구 1주택자 위주로 좀 해주는 거고요. 방송을 촬영하는 이날은 지금 확정이 안 됐는데, 재산세 그 기준 깎아주는 금액을 공시가 6억에서 좀 9억으로 높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과표 자체가 올라가서 6억 또는 9억 기준점을 넘어버리면은 해당이 안 되는 거겠죠. 자,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여러분들이 뉴스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부세도 마찬가지죠. 종부세는 인별 기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전부 다 더한 다음에 6억 또는 9억을 빼줘가지고 여기에 이제 다시 공정시작 가액비율을 곱하는데, 현재 95%가 내년이 되면은 100%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과표는 또 무조건 오르는 거죠. 게다가 세율까지 올랐어요. 자, 그래서 공시가격, 공정시작 가액비율, 세율, 그리고 세부담 상한까지 전부 다 올렸기 때문에 종부세는 꽤 부담이 커진다는 거죠. 특히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인별 가지고 있는 보유주택 수가 조정 2주택이거나 또는 3주택인 경우에, 이때 3주택은 지역을 불문합니다. 규제 지역이 아닌 곳에도 3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쪽 오른쪽 표 종부세 중과세율 최고 6%까지 가는 이 부분에 해당이 돼서 굉장히 높은 세부담을 맞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기 양도세율이 대폭 인상이 됩니다. 특히 이거는 굉장히 좀 헷갈리기 쉽고, 이제 막 내 집 마련했는데
좀 이사 가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이 집을 좀 처분하고 다른 집을 사시려는 분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주택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년 이내 파는 걸 좀 단기 기간으로 봐서 세율을 좀 높게 했어요. 40%로. 그런데 이거를 좀 다른 부동산, 토지나 상가처럼 2년으로 늘려서 2년 이내에 팔면은 70에서 60으로 단기 세율을 굉장히 높이고요. 토지 상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2년 미만 단기 세율은 50% 40%였는데 최근에 나왔던 뭐 1년의 어떤 사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토지 상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택처럼 다시 70에서 60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주택이 좀 이렇게 낮았는데 토지 상가가 이렇게 있었고 이 주택이 너무 오르니까 이쪽으로 확 올린 거예요. 근데 또 이쪽에서 뭔가 터지니까 이걸 또 주택하고 맞춰서 이렇게 올려버리는 약간 그런 지금 페이스트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표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주택 외의 부동산, 그러니까 토지 상가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 50, 1년에서 2년 40, 2년 넘으면 기본세율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택 그리고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만 40이고 1년 넘으면 기본세율이 적용이 됐는데 바로 이 주택 입주권을 2년 미만 단기 양도세율을 굉장히 올렸어요. 그래서 1년 미만 70%. 이게 이제 미등기 자산일 때 들어가는 어떤 징벌적 과세에 해당하는 70%인데 1년 미만을 지금 거의 그렇게 동일하게 봐서 굉장히 많이 올렸고요. 1년에서 2년도 60%, 그리고 2년이 넘어야 기본세율이 들어갑니다.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게 중요한 게 올해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들어갑니다. 양도분부터. 제가 지금 사례를 가져왔는데 어떤 분이 2020년 1월 달에 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난 2021년 1월이 돼서 팔면은 기본세율이 적용이 되겠죠. 6월이 안 됐으니까. 이 경우에는 기본세율이 들어가서 최저 6에서 최고 45%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케이스인데 단지 한 달만 지나서 5월 달이 아니라 6월 달에 팔면 어떻게 되느냐? 21년 6월 기준 양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1년은 넘었는데 2년이 채 안 됐잖아요. 2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이때는 60%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차이로 아무리 높아도 세율 45%를 받을 수 있는 거를 60%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특히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제 심플하게 6월달이 되면 70% 양도세율 그리고 60% 양도세율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비조정인데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70, 60입니다. 자, 한번 보죠. 5월 31일까지 매도를 하면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유기간 상관없이 50%. 일종의 이게 약간 좀 페널티였다는 거예요. 중과세율이고 비조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봤었던 토지상가처럼 1년 미만 50, 1년에서 2년 40, 2년 이상 기본세율이 들어가는데 6월 1일이 넘어가면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주택하고 똑같아졌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역 불문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이든 비조정이든 상관이 없어요. 6월 1일 이후에 내가 분양권을 전매한다, 판다. 그런 경우에는 양도세 최소 60%, 지방세 붙으면 66, 그러니까 34% 정도만 내가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었던 이 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분양권이 50%, 조정지역 같은 경우에, 그리고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 50, 1년에서 2년 40, 그리고 2년 넘으면 기본세율이었는데 다 통일시켜준 거죠. 분양권 1년 미만 70, 1년에서 2년 넘어도 60, 2년 넘어도 60, 3년 넘어도 60, 비조정도 70, 60.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분양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당첨이 될 수도 있고 전매로 취득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이게 나중에 주택으로 등기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분양권 조금 전에 봤었던 양도세율은 주택으로 등기하기 전에 이때 무조건 70에서 6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70, 60 내기가 힘드니까 주택으로 등기를 하고 이때 팔자.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주택 양도세율을 적용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었던 이 표, 그때는 여기 또 다시 적용되는 거죠. 그러면 분양권 취득을 하고 주택을 등기할 때까지 한 2, 3년 걸리고, 주택을 등기하고 이거 2년 미만 팔면 또 70, 60 나오잖아요. 그럼 또 여기서 2년 가야 돼요. 그럼 토탈 몇 년이 걸리죠? 한 4년에서 5년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실거주 하려는 사람, 실거주자만 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분양권은 굉장히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자, 네 번째 볼까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이 올라간다. 이게 이제 작년부터 말이 많이 나왔던 그 내용이죠. 이것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던질 것이다. 6월 전까지. 실제 던졌는지 안 던졌는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6월이 됐으니까 아실 거고요. 자, 이게 어떻게 변하는 거냐면 5월 30일까지 물건을 팔면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 2주택인 경우에는 2주택 중과, 즉 기본세율이 10%포인트가 들어가고요. 3주택이라면 기본세율이 20%포인트가 가산이 되는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고, 이때 장특공은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6월 1일 이후에 매도를 하면 여기에 10%포인트가 더 붙는다는 거예요. 가산세율이. 자, 그래서 최고 기본세율에 30%가 붙어서 기본세율 최고세율이 45%거든요. 그럼 30이 붙어서 75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6월 1일 이후에 이렇게 파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이제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경우에 다주택자들이 이것 때문에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내놓을 거냐? 미리 그 전에 내놨을 거예요. 그러면 6월 이후에는 이것 때문에 물량이 좀 잠길 수 있다는 거를 조금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봐야 되겠지만. 자, 여기 보시면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이 있는데 과표가 10억 넘어가면 세율이 45%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3주택 중과가 들어가면 30%포인트가 가산이 돼서요. 45에 30이 들어가니까 75%.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지방소득세 10%가 가산이 되면은 무려 이제 82.5%가 되겠네요.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거는. 여기에 이제 취득세 내고 보유세 내면은 마이너스인 경우가 나오거든요. 마이너스. 그럼 이게 마이너스 남는 게 없는데 세금을 내는 게 과연 맞는 거냐? 일각에서는 이것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죠. 자, 그리고 6월이 되면 바뀌는 5번째,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원래 전월세 신고제였는데 이름을 좀 바꾸더라고요, 정부가. 임대차 신고제라고. 앞으로는 이제 임대차 신고제 하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전월세 신고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임대차 신고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제대로 잘 돌아간다면 거래 내역을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시 지역 같은 경우 대상이 되고요.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이거죠. 보증금 6천만 원 초과하거나 또는, 그러니까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겁니다. 월세가 30만 원 넘으면은 6월 1일 이후에 계약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미신고하거나 허위신고라면 과태료가 100만 원이 있는데 1년 정도는 유예를 해준다고 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라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세나 월세 잔금 치르고 임차인이 들어오는 그날부터가 아니고 계약을 한 보통 2, 3개월 전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로부터 30일이기 때문에 임대인, 임차인 모두 다 공동으로 신고할 수 있고 중개인 분이 대신 위임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1년 정도 유예가 들어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과태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지난번에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좀 많이들 좀 헷갈리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임대사업의 종류를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임대사업 같은 경우에 일반 임대가 있고 주택 임대가 있습니다. 일반 임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가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임대의 상가는 이미 다 신고가 전부 다 들어가고 있는 거고, 주택 임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미등록이었죠, 지금까지. 등록 같은 경우에 뭐 한 15에서 20%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이것도 지금 이제 다 자동 발송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등록한 게 과거에 뭐 민간 단기 4년, 중공공 장기, 지금은 이제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으로 바뀐 8년, 이제 현재는 10년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등록하신 분들은 이미 신고를 하고 있었어요. 3개월 이내에. 그런데 전월세 신고제, 즉 임대차 신고제가 들어오면서 여기 미등록 혹은 80% 여기를 이제 전부 다 신고를 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거, 이거 좀 잘 알아두시고요. 기존에 나왔던 영상 링크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많이 바뀌죠. 보통 연말 연초 때 개정세법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고 하고 했었는데 6월 달이 돼서 바뀌는 세금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이렇게 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흔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좀 약간 자잘자잘한 게 좀 있을 수는 있는데 많이 좀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특히 이 영상을 촬영하는 이날 현재로서는 여당에서 부동산 특위에서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는데 그에 따라서 또 뭔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것도 바뀐 내용이 나오면은 발빠르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해당 내용을 좀 놓치시면은 괜히 좀 이렇게 불필요한 피해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꼼꼼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늘 도움되는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은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되는 정보를 손쉽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직방TV 절세 여신 제너시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